코인판에는 유서 깊은 전통의 호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반감기, 에어드랍, 리브랜딩 등이 그 예시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비트코인 ABC가 이캐시로 리브랜딩 및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서 그야말로 초초초 대박! 그냥 떡상도 아니고 슈퍼 떡상에서 그냥 속상 아니고 슈퍼 속상했던 분들 많을 겁니다. 형도 그때 찢어진 배가 아직도 아파요잉. 이렇듯 코인판 전통의 호재들은 가격 떡상의 보증 수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메인넷 겸 토큰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즉 호재를 묻고 따블러 가는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러 가! 사실 이 친구도 복잡한 사연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쭉 듣다 보면 생각보다는 근본이구나 하며 놀랄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고고고! 메인프레임은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트업의 패기 같은 것이 느껴지는 친구입니다. 이리저리 열심히 사업 방향을 바꿔가며 생존을 위해 부단히 애썼고 그 결과 오늘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메인프레임은 2017년부터 시작한 유서 깊은 프로젝트로 초기에는 오닉스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와 P2P 방식을 활용해 본인 외에는 메신저 내용을 열람 불가능하게 만들어 보안도 잡고 프라이버시도 지켜내겠다는 컨셉이었죠. 메인프레임의 다크라우팅 기술을 활용하면 타인의 추적을 방지할 수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쏴라 뭐가 많기는 많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시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네로, 대시, 디캐시 등의 프라이버시 코인, 즉 다크코인 계열들이 자금 세탁 이슈로 인해 줄줄이 상패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메인프레임 너도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냐? 상패길 동참하실? 이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메인프레임은 여기선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직감했는지 다른 살 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바로 코인판 핵심 키워드 디파이와 조우하게 됩니다. 뚜둔. 디파이 분야가 얼마나 유망 섹터인지는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메인프레임의 첫 디파이 서비스는 실시간 토큰 스트리밍 서비스인 세블리어인데요. 이 세블리어로 말할 것 같으면 블록체인계의 자동 계좌 이체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 매우 오케이입니다. 총 얼마의 금액을 언제 어느 정도 나눠서 이체하도록 설정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코인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인데요. 크립토로 월급을 지급하거나 팀 물량을 투명하게 분배할 때 아주 적합한 서비스였죠. 거기에 추가로 21년 1월 디파이 랜딩 프로토콜을 프라이빗 베타로 서비스하기도 했었는데요. 요 랜딩 프로토콜 반응이 제법 괜찮았는지 메인프레임은 그해 2월에 바로 리브랜딩을 결정하게 됩니다. 메인프레임은 하이파이 파이낸스로 개명을 단행하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이파이 서비스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고정금리 예대출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파이 예대출 시장은 이자율이 가변적인데요. 사실 우리야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의 깐깐쟁이 기관 형님들은 이런 변동성을 반기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크립토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이에 따라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고정금리 시장은 매우 커질 것이고 그 시점에 요요 고정금리 예대출 시장을 하이파이가 미리 선점하고 있다면 분명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게 하이파이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배경 아래 열심히 개발을 이어나가던 구 메인프레임 현 하이파이는 21년 말 하이파이 버전원을 출시하고 PRB 매스 공식, 개선된 맞춤형 AMM 등을 도입해 나가며 꾸준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파이는 NFT 담보대출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가치 있는 NFT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NFT는 특성상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그 확장성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하이파이는 NFT 시장에 즉각적인 유동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폰보츠 프로젝트죠. 이 폰보츠는 지갑에 메인프레임 토큰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유저 모두에게 무료 퍼블릭 민팅 권한을 주었던 해자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나 귀엽고 깜찍한 로봇 폰보츠들은 향후 내 폰보츠를 팔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뿐 아니라 폰보트를 소각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를 높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 예대출부터 자금관리, NFT 대출에 이르기까지 디파이 분야의 한 축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진 친구가 바로 이 하이파이다. 이 말씀 이해가 쏙쏙 되셨죠잉? 이렇게 열일 해오던 구 메인프레임 현 하이파이는 최근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아주 매우 몹시 중요한 이벤트인 토큰 스왑인데요. 내용인즉슨 100 메인프레임 토큰을 1 하이파이로 액면 병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이번 토큰 스왑을 통해 하이파이의 가치 증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하이파이 다오를 구성해 메인프레임 홀더들이 주권을 갖고 하이파이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진정한 다오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12월 5일 홀더들의 투표를 통해 이 거버넌스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보통 액면 병합은 큰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홀더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장이 바운스 두근데 특히 이 메인프레임은 거래량의 약 75%가 업비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업비트에서 이 토큰 스왑을 지원해준다면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의 관심을 한데 모으기 충분하겠죠.
하지만 메인프레임의 단점이라 함은 아무래도 낮은 인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 토큰 스왑이 없었더라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다들 몰랐을 거예요. 우리끼리만 노관심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슬프게도 업비트 너마저 노관심이 맞는 건지 앞서 말했듯 메인프레임은 작년에 하이파이 파이낸스로 리브랜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에서는 아직까지도 메인프레임으로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진작 바꿔줬건만 업비트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지 남모를 사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솟아나는 것은 사실이죠. 이에 투자자들은 이렇게까지 무관심한 업비트가 토큰 스왑에 협조를 하겠냐는 부정파와 아무리 그래도 이 중요한 업데이트를 지원 안 해주겠냐는 긍정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원해주기만 한다면야 김치 시장의 특성상 펌핑은 엔간하면 예정된 수순인데 영상을 만드는 오늘까지도 거래소의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토큰 스왑 프로포절에서 하이파이낸스 팀은 하이파이랩스 그러니까 팀 물량으로 2년간 선행 베스팅되는 조건으로 약 20%의 하이파이 코인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다오로의 전환에 힘쓴 팀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내지는 수고비, 나쁘게 생각하면 팀 물량 한 번 더 만들어서 해먹겠다는 검은 속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팀 물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비록 이 물량들이 거버넌스 통과로 만들어지는 물량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없던 물량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유통량에 민감한 시즌에는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파이가 경쟁하는 디파이 분야는 이미 경쟁자들이 차고 넘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대충해서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없다 이 말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사실이겠죠. 오늘은 구 메인프레임 현 하이파이 파이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큰 스왑과 메인넷은 분명히 중대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하이파이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다만 이케 시대는 대세불장이었고 지금은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는 만큼 투자 결정은 또 고심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직 업비트의 스왑 지원 여부 역시 미정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파이가 그리는 고정금리 예대출, NFT 유동성 공급, 토큰으로 자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세상은 분명히 언젠가는 올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이파이가 그 흐름에 탑승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죠. 이상으로 하이파이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외쳐봅니다. 하이파이 가자!